자존감. 다들 뭐만 하면 자존감 높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나 자신을 사랑하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시진 못하셨을 거예요. 자존감, 자긍심, 자존심, 자신감. 이 네 가지를 사자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자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자긍심 특강을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제가 중지를 한 지도 벌써 2년째예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 때문에 질문도 많이 주시고 실제로 내담자분들 중에서 자존감 때문에 이별을 하고 재회가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그동안 상담이나 특강에서만 알려드렸던 유료 상담급 정보들을 좀 풀려고 해요. 무슨 책을 보든 무슨 영상을 보든 자존감 올리라는 게 너무 감이 안 잡히고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대화를 봐주시겠어요? 하얀 말풍선이 허세네 하고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가시돋친 반응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 걸 볼까요? 혼자 멘붕해서 답을 못하세요. 뭐가 허세라는 거지? 여기서 멘붕을 하신 거죠? 그 다음 분 같은 경우는 헐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이렇게 농담처럼 받아치시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반응을 하고 계세요. 셋 중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분은 어떤 분일까요? 마지막 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세 번째 분처럼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라고요? 개념 숙지부터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존감, 이건 대체 무슨 뜻이냐?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을 뜻해요. 내가 나를 존중한다. 근데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잘못 알게 되거나 잘못 쓰이는 걸 내가 듣게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기준을 가지게 되실 거고 자존감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도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TMI 하나 할게요. 많은 분들이 희원쌤은 원래부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자존감이 진짜 바닥을 치던 시기를 버티고 올라와서 이제 여기까지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저처럼 변화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자존감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거짓 자존감, 유리 자존감, 무적 자존감. 셋 중에서 두 개는 가짜 같죠? 실제로 가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높다고 착각을 하거나 본인에 대한 부분 역시 나의 자존감이 높지 않은데 높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알던 게 깨어지는 거는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착각 속에 계신 거라고 하면은 우리 좀 더 좋은 자존감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거짓 자존감은 근자감 같은 거예요. 정말 허세인 거죠. 자존감이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정말 낮은 상태예요. 이거랑 비슷한 말로 자존심이란 단어가 있어요.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를 뜻해요. 왜 존중받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존심을 부리게 돼요. 즉, 자존심은 일종의 피해의식이에요. 뭐 말을 세게 한다든지 혹은 뭔가 있어 보이는 척, 세 보이는 척, 옷이라든지 그런 걸로 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걸 허세로 좀 보여준다든지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비웃고 헐뜯고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근자감,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기분 상하는 조언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 상황에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일단 공격하거나 무시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시를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틀렸어야만 내가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틀린 사람, 모자란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틀렸다 라고만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건데 그냥 틀렸다고 말을 해주는 걸 넘어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피곤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거를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 곁에 모이지 않겠죠. 들어보니까 제 얘기 같은데요 싶으신 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언어가 좀 날서 있지 않은지,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공격할 의도가 없더라도 우선 나는 공격을 하고 봤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특징을 더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남 탓을 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됐으면 무조건 남 탓을 해야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뭔가 잘 됐으면 내 자존감을 높여야 되니까 이건 다 내공인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좀 거짓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신다. 그러면 유리 자존감이란 뭘까요? 왠지 좀 잘 부서질 것 같죠? 맞습니다. 이 유리 자존감이란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자존감이에요. 나 스스로 타인보다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자신감이거든요. 문제는 이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자질이 약화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생기게 되면 자신감과 함께 자존감도 무너져 내린다는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할게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죠. 나는 인기도 많고 상냥하고 배려심도 많은 아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학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전학생이 내 인기를 빼앗아간 거예요. 쉬는 시간은 항상 내 자리에 모였었는데 이제는 전학생 자리로 가요. 쉬는 시간마다 붐비던 내 자리는 조용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 이런 걸로 상처를 받거나 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쟤는 전화 왔으니까 나도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애들이 따르는 거 보니까 좋은 애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텐데, 유리 자존감이라고 하면 인기가 많은다, 요 조건에 한정한 자신감이 바탕이 된 자존감이다 보니까 인기를 빼앗겼다 라는 게 되게 상처가 되고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 자존감은 상황이 바뀌는 순간 나를 유리 멘탈로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 자존감이죠. 무적 자존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존감이 이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자긍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존감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많이 쓰고 말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오해와 착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나 스스로를 긍정하는 마음, 좀 더 널리 인식된 개념은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쉽게도 사람의 자존감은 저절로 확 높아지진 않아요. 마치 견고한 성을 쌓듯이 다져지는 모양새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은 내 단점도 웃으면서 긍정할 수 있게 되고요. 들을 만한 조언은 기분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되신 분들의 특징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도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행위는 나한테도 반드시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내 비위를 맞추려고 막 아등바등 노력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존감 높은 분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다고 할게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아, 가난하면 불편하겠어요. 세상에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 걸 다 못 보고 사는 거니까요. 자존감이 정말 최고로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당신은 세상에 있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정말 다 누리고 사시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뭘 먹어도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질문한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런 대답에 오히려 그 질문 주신 분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가진 게 많아도 정말 불행한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존감의 종류는 다 배웠어요.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이걸 같이 배워볼게요. 실질적인 방법을 4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존감이 진짜 낮았고요. 학창시절 거의 내내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드리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독서에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 그 사람 안에 어떤 말들이 들어차 있는가, 이걸로 결국 결정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환경 자체가 이 자존감이라는 게 길러지기 되게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족 전체가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진짜 막 서로 동물의 세계처럼 막 헐뜯고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서 듣는 말들이 좋은 말들일 수가 없고, 겉보기엔 되게 올곧게 자랐다고 해도 속마음에는 비뚤어진 애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 비뚤어진 내가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 비뚤어진 나를 정화하는 방법은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문장들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듣고 살아야만 하는 환경이다라고 하시면은 그 무엇보다도 책을 붙들어 주세요. 자존감 높이는 두 번째 방법. 가장 베스트인 방법인데요. 자긍심이 진짜 높은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과 정말 깊은 대화를 진짜 자주 많이 한다.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제 안에 비뚤어진 저를 다 치유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치우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그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분과의 연애였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존감을 키우게 된다고 하시면 진짜 베스트라고 보기는 해요. 되게 운이 좋으셔야 될 거예요. 이런 존재가 내 연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친구여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좀 내가 곁에 그런 사람을 둘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그분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눠보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아 나랑은 진짜 생각이 진짜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고 비뚤어졌던 마음이 되게 좀 많이 바르게 변하실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랑 겉도는 대화를 하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깊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대화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언어 습관, 표정을 짓는 법, 사람을 편하게 하는 태도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벤치마킹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연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 보면 자존감 높은 행동에 따르는 좋은 피드백들이 있어요. 그동안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이나 뭐 감사 표현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좋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막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동이다 라는 그런 생각 없이 정말 우러나와서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만큼의 자존감은 채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빠르게 자존감을 올리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라고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막 롤모델 삼을 만한 자존감 높은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담도 도움이 돼요. 심리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저희 상담을 받으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을 높였던 방법으로 내담자분들 자존감을 확 올려서 제외를 시켜드려요. 다만 상담은 좋긴 한데 가격이 좀 있죠. 상담만 받으셔라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과의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자존감보다 더 빨리 크는 게 자신감인데요. 자신감은 나에 대한 신뢰거든요. 신뢰는 어디서 나와요?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에서 나오죠.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낮은 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 자체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되게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약속일 수도 있는데 나와의 약속은 그냥 저버리고 친구랑 놀러 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는데 아무리 나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오늘은 외출하기 전에 양말을 신겠다. 이런 정말 사소한 약속이어도 좋아요. 이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많이 보여줬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도 해보고 또 잘 지키는 모습들 보여주시고 그러시면 되거든요. 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30분씩 걷기 이런 약속을 하려고 하실 수 있어요. 겉보기엔 쉬워 보여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10분 정도는 걷는다. 이런 약속이라고 하면 이건 솔직히 누구나 지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정말 낮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닌 조금이라도 높은 단계로 내가 약속을 잡아버리면은 못할 수가 있어요. 난 이런 것도 못 지키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점차 난이도 있는 약속으로 차츰차츰 넘어가셔야 돼요. 네 번째 방법. 이건 진짜 궁극기인데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못했어도 여러분들은 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봅시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하루하루를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 24시간을 제가 디자인을 하기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관점을 바꾸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 부모님은 매일 아침을 새벽에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택권이 없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어야 돼요. 나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그렇게 먹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내가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업무도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인 일들을 해야 되고 집에 가면 그때 내 시간이 나는데 어떻게 내 하루를 디자인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같은 편의점 알바라고 합시다.
근데 그래도 내 꿈이 언젠가는 CEO가 되는 거라고 할게요. 부모님이랑 아침 식사하는 거. CEO가 되면 조찬 모임들이 되게 많은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억지로 꾸역꾸역 부모님 때문에 먹는 아침이 아니라 내 꿈에 하루하루 다가서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겠죠.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는 사업가가 될 사람이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는 건 되게 귀중한 기회인 거예요. 고객을 최전방에서 응대하는 업무를 내가 현실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가맹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내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단지 시급으로 책정되는 기계적인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돈까지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이랑 적극적인 삶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라도 진짜 이렇게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자존감을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인데 타성에 젖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구체적일 수도 있고 막연할 수도 있기는 한데 분명하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 혹은 꼭 되고 싶은 존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 지금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자, 오늘 무적 자존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자기계발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손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했다 할 만한 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거를 몇 살 때 적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현실이 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 또한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적었어요. 저도 이룬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짜 머리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미래에다가 입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아 내가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느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얘기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적은 게 여러분들의 다짐을 더 오래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 때문에 연애가 자꾸 꼬이고 자존감 때문에 이별을 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 이쪽에 상황 적어서 보내주시면 좀 찬찬히 같이 봐드릴게요. 결국 연애라는 거, 결혼이라는 거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로의 인생을 공유해주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연애가 꼬이게 돼 있어요. 저쪽에서 공유받은 내 인생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연애 상담을 해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솔직히 연애 때문에 오긴 했지만 인생이 바뀌는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힘든 마음에 영상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꼭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